자, 식강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 요거 딸랑 3개 얘기하고 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11강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강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진도는 설명은 다 끝난 거고,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다시 보는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하고 저한테 다음 시간에 다시 보는 핵심 문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풀고 책 검사를 다음 시간에 다 받을 수 있으면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다 받고 나면 마지막 타임에 삼각비랑 원주각이랑 삼포도가 있는 모의고사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프린트를 한 3회 정도 풀고 그리고 끝나는 걸로 네 그렇게 우선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포도라는 거 우선 읽고 가야 되겠죠.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료의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각.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삼포도라고 얘기한다. 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성적표에 이제 표준편차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은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표준편차가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과목의 아이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점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이 70인데, 네, 표준편차가 막 2야.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다 애들이 70점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그 평균 점수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겁나게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시험을 90점 넘은 애들이 별로 없는 거야. 다 어려운 문제가 한 3, 4문제씩 있어서 다 틀린 거지. 그래서 평균 70점 이렇게 하고 표준편차가 낮으면 근처에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평균 70이야. 근데 표준편차가 한 25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겁나게 쉬운 거야. 한마디로 90점대 애들도 엄청 많고 50점대 애들도 엄청 많은 거야. 25 정도 이렇게 숫자가 크면 그러면은 그 얘기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 학교에 더럽게 많은 거다. 네, 애들이 전반적으로 학교 시험은 쉬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삼포도나 편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타내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편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편차는 평균이랑 내 점수가 몇 점 차이 나냐. 그래서 평균이 70점이야. 근데 내 점수가 59점이야. 그러면은 편차는 변량이 내 점수고 평균이 요거니까 59에서 70점을 뺀 마이너스 11점이 편차가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선 자료의 점수마다 네, 편차는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의 점수가 다 편차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어야 된다. 네, 이건 검산할 때 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계산을 했는데 다 더해봤는데 0이 안 돼. 그러면 무언가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무조건 마지막에 확인하실 때에는 0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 거다. 딴짓하지 마시고 놔 빨리. 아주 그냥 안 듣고 딴짓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량은 편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숫자가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다음 표는 학생 6명의 키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의 키의 평균이 163일 때 학생 D의 키를 구하시오. 그럼 D의 편차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더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D는 몇이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편차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지금 원래 자기 키에서 평균 키를 빼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네,
B의 네모가 키는 같은 키예요? 네 160이어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다른 애들도 키 다 쓸 수 있겠죠? 얘도 160이고 얘는 키가 몇이에요? 그러면 B의 키는 몇이죠? 160 네 8이죠. 얘한테다가 얘 더한 거예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얘는 165 얘는 62 163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네. 네. 오늘 위현우 학생이랑 오병석 학생이랑 정현우 학생은 월요일날 오기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왔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는 학생 중에서 온 학생들 있거든요. 윤서희랑, 그 다음에 박정원, 유경은. 네. 네. 자, 계속 얘기를 합시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지금? 네, 어렵진 않죠? 네. 내용이 근데 막 어렵진 않아요. 네. 다 그냥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계산의 핵심은 요건데.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자료에 표준 편차를 구해라. 하품 좀 그만하시고요. 처음 했어요. 오늘 처음. 앞뒤로 하시네. 자,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 먼저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하라고 하라는 얘기는 이 네 개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자료를 보고 제가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테니까 뭐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식으로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평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야죠. 그리고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이 몇이에요? 몇이죠? 4. 네, 평균이 4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로 편차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각자 편차를 다 써야 돼. 얘 편차 몇이에요? 편차 또 기억 못 하시죠? 6. 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 2?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 빼기 4니까 0이고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편차를 다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방식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구하라 그랬냐면 분산 구하라 그랬는데 분산이 식이 요거래요. 네, 그냥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이랑 비슷한데 분모는 자료의 개수. 그러니까 분모는 5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 편차 구했죠? 네. 이거 다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아. 네, 각자 다. 얘 제곱하면 4, 0은 0이고, 1, 마이너스 1은 1이고, 1도 1이고, 얘도 4죠? 그러니까 5분의 10이 되니까 분산이 2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이 분산 구한 거에 루트만 붙이면 돼요. 네. 계산하는 방식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방식으로 아까 1, 2, 3, 4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만 나와 있지 않고 미지수를 섞겠죠. 미지수를 섞는다고 해서 방식이 바뀌는 건 없어요. 미지수가 있어도 지금 이 방식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 식에 미지수가 섞여 있는 것 뿐이야.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만 방정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고민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밑에 있는 거 다시 볼까요? 예제 3번. 아래표는 학생 수가 많은 A, B, C, D, E의 5반의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이고 표준 편차래요. 밑에 게. 평균이 가장 높은 반은 A반. A. 누가 봐도 A반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가장 높은 반은 A반인 거고요. 점수가 가장 고른 반. 자, 여기서 고르다라는 말이 나왔죠. 고르다라는 말이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작다는 게 7.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고르다, 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게 이제 표준 편차가 작다. 네, 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다 됐어요. 자, 우선은 지금 계산하는데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기 평균 구하고 다 그래야 돼서. 네, 그래서 풀 거는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뒤에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뭐 27번 같은 거 이런 거 좀 한번 풀어드릴까요? 67페이지에 24번, 27번 이런 건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자, 왜냐면 요거는 니네가 봐도 어렵겠죠. 네, 자, 문제를 봤을 때 자, 문자가 있는 거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문자가 있어도 바뀌는 건 없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제가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 6이에요. 그러면 얘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나누기 4한 게 6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4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편차를 또 구해야 되겠네요, 얘. 편차는 평균 뺀 게 편차니까 각자 A 빼기 6, B 빼기 6, C 빼기 6, D 빼기 6이 편차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자, 편차 구했으면 이제 뭐 구해야 돼요? 분산 구해야 되죠. 자, 분산은 뭐 하라 그랬어요? 얘네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하라 그랬죠. 그리고 자료의 개수인 4로 나눈 게 네, 분산이 되는 건데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분산이 몇인지를 알죠. 분산은 몇이어야 돼요? 아까 분산해서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 붙이면 되는 거였죠? 네. 그럼 반대로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돼요. 분산은 25인 거예요. 그 25에다 루트 붙여야지 표준 편차가 5 아니에요? 아, 그렇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넘어가서 곱하면 100이 되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우선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볼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제 평균, 표준 편차, 뭐 분산, 뭐 편차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은 몇일까요? 이 빨간색 지우쳐놓은 거 보면 9겠죠. 왜 9라고 생각했죠? 평균 A, B, C, D 평균 6이니까. 네. 똑같이 다 3씩 늘어났으니까 평균도 3 늘어났겠죠. 계산 안 해봐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얘 평균은 9예요. 그러면 우선 평균은 구해놨네요. 9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편차를 또 구해야 되겠죠. 편차는 또 얘에서 얘 9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차를 하니까 다시 얘가 되네요? A 빼기 6이 나오죠? B 플러스 3 빼기 9에도 B 빼기 6이 나오지 않아요? 네. 얘도 빼면 C 빼기 6, D 빼기 아. 6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표준 편차도 방금 전에 했던 5랑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평균은 9고 표준 편차는 5인 거야. 계산 안 해봐도. 똑같잖아요. 식이. 표준 편차 이미 5라고 말해줬잖아요. 네. 근데 얘도 계산해 보니까 표준 편차가 5였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준되는 점수가 있었을 거예요. 평균 점수에서. 근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 표준 편차라 그랬거든요.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근데 모든 애들 점수가 3씩 똑같이 움직였으면 떨어져 있는 정도도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변할 이유가 없죠. 네. 다 3점씩 올랐는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왜 달라져야 돼? 다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는다. 평균만 3씩 더해졌으니까 3점만 오른 거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식을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써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게. 이런 건 근데 연습 몇 번 하시면 풀 수 있어요. 계속 저 방식만 나오거든요. 자, 27번도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 4, A, B, 6에서 두 변량 4, 6을 각각 7, 3으로 잘못 보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였더니 평균은 5이고 분산은 15이다. 이때 원래 변량에 대한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원래대로 나와 있는 얘를 그대로 쓰시고 4A, B, 6을 쓰시고 7이랑 3으로 잘못 본 거니까 잘못 본 것도 쓰시고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평균이 얘가 5래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가지고 평균식을 쓰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10 나누기 4 한 게 5란 얘기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가 지금 플러스 10이 20이어서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얘도 평균을 쓸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10 나누기 4면 몇이냐 그랬는데 A 더하기 B가 방금 10이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얘도 평균이 5니까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편차를 구하겠죠? 자, 편차를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1, A 빼기 5, B 빼기 5,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 이게 편차가 될 거고요. 얘도 편차를 구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2, A 빼기 5, B 빼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게 편차가 됐어요. 편차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겠죠? 제곱해야죠? 네, 1 플러스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 나누기 4 이렇게 된 거고요. 얘도 지금 분산을 구하면 4,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4 한 건데 문제에서 뭘 가르쳐 줬을 텐데요. 잘못 본 거에 분산이 15라고 가르쳐 줬죠? 네. 얘가 15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또 정리를 하시면 4가 넘어가니까 60이야. 얘랑 얘랑 더하니까 8이고 60 빼기 8이니까 52죠? 네.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은 그러면 58, 52. 네. 58 아니고 52. 그죠? 네. 그래서 이게 50인 걸 알았죠. 그러면 얘도 50이겠네요? 네. 똑같으니까요. 네. 그러면 다 더하면 4분의 54가 돼서 약분을 하니까 분산이 2분의 몇이냐? 22. 27. 7. 다 틀려. 자, 이게 분산이 되는 거고. 네. 그래, 뭐 구하는 거죠? 아, 분산만 구하면 돼요? 27. 네, 답은 2분의 27이 되는 오. 거죠.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네. 자, 또 제가 풀어줄 게 뭐 있나 좀 볼게요. 아, 이거 25번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에 나와 있는 건 소윤이네 반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수와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학급 전체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가 2점일 때 그러면 남학생의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는 몇이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얘가 여자의 표준 편차예요. 그럼 얘 분산은 몇이죠? 평균이 얼마예요? 모르죠. 평균 몰라도 돼요. 7. 제곱한 거니까 분산이 7이죠. 자, 얘 분산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전체 표준 편차가 2니까 전체 분산은 4겠죠. 제곱하는 거라고요. 거꾸로. 루트 씌우는 건 분산해서 표준 편차로 할 때. 아.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분산이 4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얘 식을 쓰면 전체 인원수는 남자 여자에 더한 거니까 20명이고 얘 남자의 분산 모르니까 별이고
여자의 분산은 7이고 그랬더니 분산이 4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남자의 분산은 80에서 7을 뺀 거니까 73이 되겠죠. 끝이에요? 근데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지? 얘 분산이 전체 분산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74.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럼 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같다. 일단 표준편차 73이잖아요. 맞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 자, 분산 구하는 식을 다시 써야 되는구나. 자, 여자의 분산 구하는 식을 쓸게요. 8분의 분산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분산식이 전체 인원분의 여기 편차의 제곱이 합이었죠. 네. 자, 근데 여자는 8명이었고 편차의 제곱을 한 게 분산이 7이어서 여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56이었네. 잘못 썼네. 그 다음에 남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12명 중에서 남자 편차의 제곱의 합이고 그게 몇인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2별이 돼야 되네요. 여자 편차의 제곱의 합은 남자 편차의 제곱의 합은 그래서 남자 편차의 제곱의 합이랑 여자 편차의 제곱의 합을 더한 걸 20으로 나눈 게 아까 얘기한 분산 4가 돼야 되는 거였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그래서 56은 80이어서 12별이 빼면 24여서 별이 2죠. 그래서 여자의 분산이 2니까요. 남자의 분산이 2니까 남자의 표준 편차는 루트 붙인 루트 2가 된다. 잘못 얘기를 했구만. 그럼 선생님 별은 73 아니에요? 네, 별은 2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식을 이용하셔서 남자 여자 분산식을 따로 쓰신 다음에 전체 분산으로 다시 더하셔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제가 좀 풀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좀 풀어보시고요. 이따가 12강 마지막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 4번이냐? 요거요. 자, 요거 보시면 평균을 알려줬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곱셈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필수 아니? 그걸 모르시니까 지금 물어보셨겠죠? 뭐라는 거야? 까먹었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을 다 구하시면 a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를 자료가 몇 개? 5개죠? 네, 나눈 게 6이니까요. 다 더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9가 30이어서 x 더하기 y가 11이네요. 자, 우선 구해놓고요. 자, 이제 당연히 또 편차 해야죠? 그러면 편차가 마이너스 2고 4고 x 마이너스 6이고 y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편차죠? 그럼 또 다 제곱을 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4.4니까 분산은 루트 4.4니까 분산은 그냥 4.4겠네요. 다 제곱을 하면 4 플러스 16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1 나누기 5한 게 4.4예요. 그럼 5를 여기다 곱하면 22겠죠? 이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평균이랑 편차 다 구해야 돼.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21은 22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면 얘가 1인 거죠?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전개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 전개를 다 하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고요.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은
1이란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가 몇이냐 물어봤잖아요. 두 개 더하는 거. 얘는 알죠? x 더하기 y가 11이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11이에요. 얘는 더하면 72죠? 그러면 11 곱하기 12 하면 몇이니? 몇이죠? 몇일까요? 130. 11 곱하기 12요. 120. 11 곱하기 12. 네. 몇입니까? 132. 132? 네. 그쵸? 자, 그래서 132라는 거 알았어요. 마이너스 132에 72 빼면요? 마이너스. 60이죠? 네? 72, 그러니까 이거 아, 부호가 더하면요? 다르잖아요. 네, 더해야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60이죠? 네. 그러니까 넘기면 61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식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62쪽. 62. 1번을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다 어차피 더해서 평균 구할 거면 10의 자리가 3개 있고 20이 5개 있고 30이 2개 있지 않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더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네가 쓴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랬네요. 아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따지면 되잖아. 이렇게 10, 이렇게 10, 나머지 다 더하니까 10. 그래서 3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0에다가 또 30에다가 100에다가 60이니까 총 합은 그러면은 220 나누기 몇 개였어 자료가?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평균이 22죠. 그렇네.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줄기 따로 잎 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왜 총합을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가서? 이게 더 빨라지. 기다리지. 오케이. 근데 다시. 선생님 근데 네. 가로로 아니에요. 왜 말을 하다 마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개수는 어떻게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개수는? 무슨 개수야? 몇 개인지. 몇 개인지 좀 세야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게? 어차피 다시 해야 네, 어차피 세야 되는데요. 계산은 원래 당연히 다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근데 10개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 말고요. 그럼 뭐야? 밑에 거요. 밑에 것도 누가 봐도 12개로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응? 이거 맞나? 안 맞아. 세는 것부터 다시 하실 거면 초등학교로 가셔야죠. 네. 이건 아니야. 역시 4쪽에 3번. 자, 주저함수 A, B에 대해요. 5개 1호 A, B, 10 이 중에 중앙값이 7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홀수계잖아요. 그러니까 A, B 중에 중앙값은 7이란 얘기인데 A가 7이겠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대요. 이해돼요? 1, 5, 7 B가 지금 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A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지금 중앙값이 9래요. 중앙값이 9가 되려면요. 이 A랑 B는 이 10보다 작아야 돼. 중앙값이 9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여기가 A고 B고 그 다음에 얘가 10이고 14여야지 요 가운데 했을 때 9가 되려면 B는 8이어야 돼요. 최소한. 그죠? 네. A가 더 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B가 8이라는 걸 알았어요. A가 7이고. 더하니까 15죠? 답은 10. B가 중앙값이 9가 되려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이에 내가 이렇게 그으면 중앙값이 9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되죠. 얘네들은 무조건 10보다 작은 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앙값이 9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중앙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9가. 그러니까 얘랑 얘나 얘가 두 개의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에요.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중앙값이어야 되는데 A가 더 작으니까 얘랑 할 수가 없어. 그래서 B랑 A랑 더한 게 중앙값이어야 꼭 중앙값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9라고 나왔으니까 18이어서 B가 8 이런 식으로 계산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돼. 좀 이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하세요. 67쪽 67쪽에 벌써 67이야? 오, 빨리 푸시네요. 다 풀었어? 아니 이거 지난 시간에 아, 좀 더 풀어서? 22번 22번. 20번 길이가 4A, 8, 12, 4B 이 철사 4개로 각각 정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을 만들면 내 정사각형의 넓이의 평균이 7.5다. 철사 4개의 길이의 평균이 10이고 우선 철사 4개의 길이의 평균이니까 다 더해야 되겠네요. 4a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b 나누기 4한 게 평균이 10이야. 그러면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20은 40이어서 4a 더하기 4b 는 20이니까 a 더하기 b가 5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의 평균이 7.5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길이가 요거라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이 A여야 돼요. 4로 나눈 거가 한 변이 되겠죠. 옆에다 한 변이라고 써놓을게요. 정사각형의 한 변. 그럼 얘가 A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B여야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넓이는 제곱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러니까 넓이는 a제곱 4, 9, b제곱을 나누기 4한 게 7.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3이 30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7이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랬을 때 2a 더하기 b, a, b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알려준 게 뭐가 있나? 이게 단가? 정사각형 만들어서 이거 알았고 이거 알았고. 뭐 짜맞추기 해도 솔직히 나오긴 하겠죠?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네, 여기가 4 들어가고 1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a가 4고요 b가 1이고 그래서 대입하면 8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a 더하기 b가 9가 되네요. 이렇게 원래는 짜맞추기를 하면 안 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차 방정식 만드는 방식이어서 원래는 고등수학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요. 네.
니네 고등수학 할 때 그렇게 2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방식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네, 대입해서 하는 거.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짜맞추기 했습니다. 아, 안 했군요. 이거는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네. 머리를 조금 쓰셔야지 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채비값이 10이라고 나왔어요. 채비값 지금 몇 번에 나왔어요? 네? 채비값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밑에 메모에서? 어떻게 다 구해야 돼? 그렇게 안 구해도 다 뭐? 두 개가 아니 12여야 돼서 엑셀 각각 그 학생 점수 각각. 그쵸. 두 개가 10이어야죠. ABC A, B, C 중에서 두 개는 무조건 10이어야 돼. 그래야지 채비값이 10이지. 이거면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아.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생각을? 끝난 거 아니야? 아니지, 지금 중앙값이 14인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14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확인해 봐야죠. 14가 14밖에 안 돼요? 순서대로 쓰면? 지금 자료가 몇 개야? 8개니까. 그러면은 14밖에 안 되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죠. 10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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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그 다음에 아직 모르잖아요. 그 다음 18, 18, 20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A가 지금 어디 들어가야지 14가 되겠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랑 얘랑 더해보면 몇이에요? 두 개 더하니까 몇이야? 뭐요? 10이랑 18 30이요. 30 나누기 하면 15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14가 안 되니까. 그러면 A가 여기 들어오면 14가 되려면 A 몇이어야 되냐 이거죠? 16. 16이면 14가 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네. 16. 어? 16 맞아요. 16 맞아요? 아니요. 여기가 16이면 더하면? 그러네, 맞네요. 그럼 A가 16이지 14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64쪽) 64쪽에 하면 되잖아. 2번 나 간다. 같이 먹는 기다려주세요.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다음 문제로 출발하시나요? 얘 왜요? 아 몰라요. 답이 틀렸어요. 네가 틀린 거겠지. 뭐 문제를 읽어볼게요. 수현이방 12명이 있고요. 조사한 건데 이 자료의 중앙값은 A 중앙값이 몇이에요? 16 16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16 맞네요. 그리고 채빈값이 16 26 아니에요? 21인데요? 에? 왜요? 21 3개 있잖아요. 채빈값이 뭔데요? 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거? 근데 17도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채빈값이 누가 제일 큰 야, 거라고 너 그랬어요? 지금 틀렸네. 채빈값은 진짜요? 제일 많이 나온 숫자를 채빈값이라고 하는 맞아요. 건데요. 아니 그걸 지금 알려줘야 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17 맞아요? 또 무슨 17도 말도 안 되는 채빈값 소리라고 하냐. 17도 채빈값 아니에요? 17. 17은 두 번뿐이 안 나왔잖아. 21이 세 번 나왔는데. 오. 아니 유명은 아,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근데 아니 네가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있지. 알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 기다려 지금. 기다려 싫어. 네. 야 진짜 나쁘다. 야 제일 큰 숫자면 그러면 26이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많이 했구나. 어차피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빨리. 64쪽에 5번. 64쪽에 아니 2번은 5번. 채빈값 사용하기 적절하잖아. 되긴 다음 주 하지만.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에? 아는 거예요? 네, 아는 5번이네, 거라고. 5번. 5번이죠? 5번 뭐 사용해야 돼요? 모릅니다. 오번 아 뭐- 채빈값. 아니요. 여기 채빈값이 아, 어디 있다고. 채빈값이래. 모르겠어. 중앙값. 중앙값. 왜 중앙값 사용한다 그랬죠? 그냥 바로 나오니까 홀수니까. 아니요. 아니 다른 것도 다 홀수야. 왜 중앙값 사용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어딨어? 다른 숫자랑 다르게 한 놈만 특슬하게 다르죠? 네. 그게
그럴 때는 평균 사용하지 말고 중앙값 사용해라. 그게 더 적합한 네 대표값이 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네. 네 대답만 기계처럼 하지 마시고. 네. 네. 저놈의 기계처럼 하지 말라고 기계처럼. 네. 아니 내라고 해야지. 아니 짜증나게. 2번? 시끄럽네. 진도 나갑시다. 네, 이제. 시끄러워 죽겠어. 입 다물어, 경훈이. 시끄러워. 이거 틀렸어. 수동 선생님 만나면은 짜증나. 음료수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니 절 줘야죠. 고생이 많다고. 절 줘야죠. 니네 둘 가르치는데 얼마나 고생이 이분이 많은지. 앞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드려야지. 오케이. 자, 이제 상관관계 얘기하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한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시고 계세요. 네. 상관관계는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게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뭐야?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건데,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정비례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고, 음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이렇게 x가 늘어나면 y가 줄어드는 경우. 네, 얘는 x가 늘어나면 y가 같이 늘어나죠. 근데 얘는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들죠, 점점. 좌표가. 네, 이런 것들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상관관계. 얘 앞에 있는 이렇게 같이 늘어나면 양의 상관관계.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관계 없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한 군데 자료가 다 몰려 있다거나, 옆으로 자료가 다 몰려 있다거나, 세로로 자료가 다 몰려 있을 경우는 관계가 없다. 뭐가 뭐였어요? 자료요, 변량들이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밑에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나눠놨죠? 네, 나눠서 보니까 이쪽은 A가 지금 X는 A 2야, Y는 B 2야. 그러니까 B보다 작고 A보다 작은 쪽이다, 이 얘기고. 여기는 A는 작은 쪽인데 B는 큰 쪽이죠.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이쪽은 A도 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Y도 지금 큰 쪽으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하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요, 숫자의 기준으로 작냐 크냐 보라고요. 얘가 4면 4보다 작냐 크냐, 위치가. 오케이. 그게 다예요. 오케이. 네. 그게 끝이야. 네. 근데 B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4라고 정해놨잖아요. 자요? 4요. 4는 그냥. 네. 좋다. 자, 그래서 4보다 작냐 크냐를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눠 놓은 거죠. 별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이 얘기는. 네. 그림 문제야.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요 선은 네, XY 값이 다 같을 때 정비례인 거죠. 네, 이때는 XY 값이 같고, 얘보다 위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X보다는 Y 값이 더 크다. 이거 원래 알고 있는 거야.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는 X의 값이 Y의 값보다 작다. 반대로 얘기했죠. X의 값이 Y의 값보다 크다. 얘가 X의 값이 Y의 값보다 작다. 네. 아니, 그냥 그림 읽는 건데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잖아, 경훈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X는 작고 Y는 크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X가 커지고 Y가 작아지게 되잖아. 쟤는 이해할 생각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2,2죠. 요 점이 기준이. 네. 그러면 요 자리에 점이 찍히려면 Y가 2보다 크면 된다고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어떤 점이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시한 거야. 시시한 거야? 어. 오케이. 그냥 너가 원래부터 좀 하는 이 좀 거야. 다물어 주시고요. 네.
잡음이 나 많아요. 진짜 모르겠어. 다른 애들 설명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이래요. 3명,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4명이. 여기죠? 그럼 얘보다 이상이니까 점이 4개가 보이시겠죠? 네. 네, 그래서 네 4명. 오, 쉽네.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래요. 그럼 다른 색으로 네, 표시하면 명. 7시간을 기준으로 세 개, 밑에 있는 게 다섯 하나, 명. 둘, 셋, 미만이죠. 넷, 5명이죠? 네. 네. 아, 미만인데요? 미만인가요? 아, 미만이잖아요. 세 선생님. 명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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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2번. 네, 상관관계, 아까 얘기한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의 상관관계는 정비례하는 모양이고, 음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x가 드러나면 y가 줄어드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까 뭉쳐있거나, 세로로 이렇게 뭉쳐있거나, 가로로 뭉쳐있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지금 얘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얘는 좀 얄쌍하고 얘는 펑퍼짐하죠? 네. 네, 얄쌍한 게 밀집도가 강한 거고, 네, 많이 모여있으니까 얇은 거고, 네, 펑퍼짐한 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이제 되는 아, 겁니다. 펑퍼짐한 게 약한 거예요? 네. 아, 두껍다고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지만, 네. 아니라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얇을수록 강한 거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거, 양의 관계가 있는 거. 기억? 기억. 네, 기억. 이것뿐이 없죠? 네.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니은, 거. 니은. 니은이죠? 상관관계가 없는 디귿. 거, 디귿. 이런 식으로. 니은은 뭐예요? 리을은 그냥 약한 거.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네. 그럼 포함이 안 되는구나. 뭘 포함해요? 여기 포함되는 게 어딨어? 아니 네. 니은을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네. 그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풀어주세요 좀. 어려운 거. 싫은데요? 싫어요? 네. 선택 24번. 풀어줄 거 없어요, 여기. 아니 여기 있잖아요 24번. 24번? 네. 이게 어려워요? 네. 왜요? 어려워 보여요. 그냥 막 아무거나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맞아요. 풀어보세요. 23번. 안 풀 거라고요. 아니 퍼센트 나오잖아요 선생님. 네, 퍼센트 구하세요. 퍼센트 잘 못해요. 퍼센트 어떻게 까먹었네. 근데 아직 설명 안 한 거 있어. 말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아. 설명을 못했는데. 자, 요 부분, 요걸 아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얘. 산전도에서 조건이 주어질 때 변량을 구하기. 두 변량의 합이, 네, 2의 이상이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요 점이 지금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야. 더하면 6이잖아요. 근데 뭐 더해서 6보다 큰 7이 됐어. 그럼 무조건 이쪽 자료에 점이 찍힌다고요. 얘랑 더했을 때 이 6이니까. 6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쪽 자리, 6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이 자리에 점이 찍힐 거다. 네, 이 얘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2A는 네. 뭐예요 갑자기? 2A가 2A가 같은 수 두 개 했단 얘기예요. 여기 A가 3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다음에 두 변량 차이가 A 이상인 경우, 차이가 2 이상이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 부분이 2 이상의 자리가 나타내는 거다. 차이가 1 이상이면 조금 더 짧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별로 이렇게 궁금한 게 됩니다. 있는데 첫 네. 번째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2A 곱하면 6이잖아요. 근데 네. 6인데 3 더하기 4가 7이면 위쪽이라. 그 색칠한 부분이고 응, 그것보다 작으면 밑에 쪽. 선생님 이번 좀 설명시켜주세요. 차가 뭐래요? 숫자를 네가 정하면 돼요. 그러면 2에 네. 만약 자,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랑 3이야. 그러면 3,3이라고 쳐요? 그럼 빼면 0이죠? 네. 0 뺐을 때 0이면 요 자리 지나간 거야. 0이면 네, 차가 0이면.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3,4라고 했어. 그럼 빼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차이가 보통 뺀다는 얘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는 1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씩 올라가야 된다. 그럼
그럼 밑에 있는 건 뭐예요? 1씩 올라가야 돼. 요 부분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5라고 하면 좀 더 위에다가 점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3,3보다 차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위쪽에 점이 그럼 두 찍힌다는 개를 얘기야. 찍어야 되는 거야, 점을? A가 아니, 위로 아니, 아래 있잖아요. 숫자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범위만 그냥 확인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 정해줘. 모든 숫자에 대한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니네가 정한 이런 하나의 숫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 단어는 네. 그 범위에 점이 몇 개 찍혀 있냐. 네, 그거 세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확인해 가시면서 세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또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 앞에 안 돼 있는 거는 뭐 숙제로 낼 필요는 없을까? 저 근데 여기 어차피 진도는 나갔으니까 숙제로 내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문제 이거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책 끝내야 되니까. 아, 네, 아. 그러니까 숙제로 따로 내지는 않을 거고 여기 상관관계 다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네. 이거 빨리 끝나면 빨리 가요. 4시에 끝내줄게요. 휴, 야, 20분밖에 안 남았어. 너 몇 시에 끝나기 원하는데 이 새끼야. 어차피 4시면 된 거 아니야? 거의 다 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안 해? 아 끝났어? 아 뒤에 부분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다시 보는 핵심 문제도. 아, 모르겠어.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신가요? 맞아, 이거. 그거는 아닌가? 오늘 할 할당량이 아니야? 웃기죠. 모르겠어. 이따가 4시 정도에 끝내드릴게요. 뭘 몰라? 72쪽이. 72쪽에 72쪽에 17번이요. 17번이요. 이게 뭐야? 1차와 2차에 얻은 점수차가 3 이상인 선수는 뭐야? 어떤 문제야? 나 기다려. 아, 위에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네? 위에 문제 봐야 되는 거잖아. 네. 오른쪽 그림에 1차와 2차가 얻은 점수의 차가 3 이상이래요. 아 얘네들 많이 더럽게 안 들어. 아우 나 쟤네들은 못 가르치겠다. 나중에 또 한다면. 저렇게 말아주는 애들이 있냐. 자 숫자가 3차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요거 점을 예상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10 빼기 7하면 3차이 나지 않아? 네. 그러면 3차이 나는 라인은 요렇게요. 여기 있는 좌표들은 다 3차이 날 거예요. 거기만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겠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은 7 있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3차이 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 점들은 다 3차이 나는 걸로 보여요? 그 점이 네. 두 개뿐이 없잖아요. 여기랑 여기뿐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전체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전체가 몇 명이? 12명이죠? 네. 12명 중에 2명이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100 한 거예요. 아, 이게 다예요. 12명 중에 2명이니까. 3점 이상이구나. 그러면 이상이면 또 더 세야죠? 점이 3개죠? 얘까지? 이상.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12분의 3이겠죠? 25. 네, 12분의 3이니까 25%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20번이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20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을 네가 그릴 수 있어야죠. 선을요? 네. 그거 누가 그려줄 거야? 네가 그려야 되는데. 자,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향상되었다. 향상됐다는 얘기는 이 점 가운데가 기말 중간이 같은 점수였을 거 아니야. 위. 그럼 얘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기말이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은 가는 그러니까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몇 퍼센트냐 그랬으니까 20명 중에 몇 명이에요? 위쪽이 세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50%겠죠. 가는 50%.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의 차가 20점 이상. 자, 20점 이상이 되려면 이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해야 돼요? 네. 여기랑 그 다음에 20점 이상이 되려면 여기죠. 그럼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예요. 20분의 8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40%. 이게 니은. 나. 중간고사 기말 점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란 얘기는 얘도 60점이고 얘도 60점인 이상이니까 여기서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애를 다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60%겠죠. 20분의 12 곱하기 100이 돼서 이게 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다. 다 만족하는, 뭔 소리야? 모두 만족하는. 그럼 셀 필요가 있어요? 100%겠죠. 네? 모두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 다음 조건들 다 만족하는. 아,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고 한 거였어요? 네. 아, 이거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다 표시해놨어야죠. 자, 겹치는 거 골라야지 그러면. 아, 다였어? 자, 그럼 다시 표시를 할게요. 난 저것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만족해야 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선 다는 방금 했던 대로 좀 얇게 표시를 할게요. 구분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요 자리였고 요 자리 이게 다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가가 뭐였지? 향상된 거였죠? 대각선. 네, 이렇게 그은 거에서 위쪽이었어요. 요 자리. 우선 지금 요 부분이죠? 네.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는 포함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직까지. 오케이? 걔는 포함해요. 얘는 아까 다가 이상이었잖아. 아, 그죠? 그래서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가 뭐였지? 차가 20점. 자, 20점 차이는 요 선이었어요. 네. 20점 차이가 요 선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길 볼 필요가 아예 없죠? 얘는. 이쪽을 보는 거고, 거기에서 셋 다 포함되는 거. 얘도 이상인가? 이상이죠? 그러면 요거 표시해 놓으면 이거 3개죠, 지금. 이거 3개만 딱 돼. 네. 3개, 지금 3가지 경우를 다 중복시켜 보니까. 그러면 20분의 3 곱하기 100이 되니까 15%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인 줄 알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답이 25%야?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0분의 11 그러면 80%. 번에 64쪽에 몇 쪽이냐 여기가? 64쪽에 여기가 아니에요. 8번이요? 네. 그게 이건가? 답이 2였어요. 제가 구했는데. 풀어줘요. 네. 자, 우선은 편차 BX 몇이에요?
x는 마이너스 1. 그쵸.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더하면 0이어야 된다고요. 아, 네. 아, 맞다. 50이네. 그럼 분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근데 왜 답이 안 나와? 생각했어요. 1을 곱해도 어차피 1이라고, 0이라고 생각해. 에? 잘못 생각했어. 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니 1 제곱하면 0인 줄 알았어. 1을 제곱하면 0이라고 이거 무슨 나라 수학이에요? 못했어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수학은 없는 것 같은데. 5분의 48 아니에요? 분산? 아니야. 5분의 50이라서 10이야. 왜 5분의 50이야? 제곱해 다. 아, 제곱했어. 네가 틀린 거야. 아닌데? x값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아, 4를 2라 그랬는데. 그래. 10이야? 맞아. 71쪽에 몇 번? 13번? 14번? 그래요. 그래도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죠. 두 변량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관계가 약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럼 맞죠. 약하게나마 관계는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림 모양이 약한 거니까 같이 늘어나는 게 맞는 거죠. 물건 가격과 판매량은 아니죠.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수면 시간과 나이 아무 관계가 없죠. 네, 자, 얘는 기온과 아이스크림.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겠죠. 양의 상관관계겠네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그게 좁으면요 1번 답이 아닌 거예요. 겨울 우선 볼게요. 계속 겨울철 기온과 난방비.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 난방비가 높아지니까 얘는 음의 상관관계잖아. 네. 그러면 1번이랑 4번뿐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왜? 그 만약에 응. 모두 고르는 게 아니라 한 개면요. 어. 저 상관관계가 좁으면 네.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1번이 답이 안 되는 거냐고? 이게 얄쌍하면? 네. 아,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안 될 수 있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온이 올라간다고 아이스크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어요? 음료수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험에 안 나오죠? 애매한 것들은 원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 아, 기온이 올라가면 꼭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 녹으니까 안 먹을 수 있죠. 음료수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얘를 그렇게 생각하면 4번은 아예 관계가 없어야죠. 오히려 관계가 있는 건 그러면 키랑 발이었겠지. 이 질문에 맞는 더 얄쌍한 그 양의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럼 1번이 더 답이 돼야지. 4번은 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지. 표준 필자가 제일 크지 이해되시죠? 않아요? 근데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질문이 뭐야? 22번이요. 73. 73쪽에 22번이요. 무엇이 문제이신가요? 영민의 반은 20명이 있는데 1년 동안 전시회와 박물관을 다녀온 방문 횟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다녀온 전시회가 다르고 박물관이 새로워요. 다녀온 횟수의 합이 상위 15% 이내. 우선 상위 15%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20 곱하기 0.15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3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그럼 3명이면 이렇게 3명이지 않을까요? 끝이에요? 이거 계속 근데 아니 문제 아직 안 읽었어요. 우선 상위 15% 이내는 이 3명이에요. 근데 문화활동상을 수여할 때 상을 받은 학생의 방문 횟수의 합은 최소 몇 회인지를 구하시오. 최소 몇 회? 제일 작은 애가 그러면 9회 18회. 답이 18회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또 알아서 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